안녕하세요. EB 모빌리티 팀 임은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모빌리티 섹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26년 모빌리티 섹터의 키워드는 사업 확장에 따른 가치 재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현대차 그룹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사업 확장, 모빌리티, 그 이후에 로봇,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사업 확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실적 전망과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훈훈한 깐부 회동이 있은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 5만 장을 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주시장에서는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리고 GPU 수명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5만 장이 구매하는데 한 30억 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억 불에 대한 금액을 3년에 한 번씩 쓰겠다라는 의미니까요. 이거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자금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5만 장을 다 데이터 센터에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테슬라와 비슷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게 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이 AI 인프라에 있어서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을 앞서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자동차 생산을 몇 대 하거나 몇 대 판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각 업체들이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고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이제 수익도 많이 내고 미국에서 MS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오는 데 있어서 이걸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모든 시장에서 MS를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를 앞서가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 센터만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걸 얼마나 활용을 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CES에서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3세대를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이제 5월쯤에는 SDV 차량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AI의 진입 장벽은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기차 아니면 뭐 예전에 스마트폰, PC 뭐 이런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런 기술 붐이 일어나면 굉장히 진입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AI 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입하는 업체들이 많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동영상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동영상 이렇게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나 이 용량이 크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대차는 기아와 더불어서 테슬라와 함께 이제 캐펙스를 이 정도 연간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 사업의 수평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 사업에만 집중해 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로봇 그리고 UAM, 기타 비즈니스로 확장을 본격적으로 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매출을 그룹 매출의 50%, 로봇 20%, UAM과 기타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로봇 매출이 20%라는 의미는요. 지금 자동차로 한 800만 대 정도를 현대기아가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의 가격이 100만 대 이상 팔리게 되면 이 ASP가 한
3만 불, 4만 불 비슷하게 이제 자동차와 비슷하게 떨어질 텐데요. 그러면 로봇의 판매 대수는 한 400만 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15년 내에 자동차의 절반 수준까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업을 하면 항상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룹의 계열사들이 모두 다 돈을 잘 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자금 부담이 좀 내려가고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에서 저희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그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공장에 투여해서 원가를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 상장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혜선 회장의 지분율이 22%이기 때문에요. 이 가치가 높아질수록 지배구조, 이 순환출자 고리를 풀고요. 그리고 증여나 상속에 대한 이 상속세도 모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적 전망과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은 정말로 감히 걱정이 없는 해입니다. 자동차는 그동안 지난 3년간 항상 피크아웃 실적 논란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면서 내년은 일단 실적이 줄어들 염려는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품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가 미국 관세를 이 판매 단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보존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부품사들은 내년에 이제 수익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수요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인데요. 이 하이브리드 시장에 도요타가 과점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똑같은 전략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먼저 나왔는데요.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도요타 하이랜더랑 지금 동일한 사이즈의 차인데 가격을 오히려 더 비싸게 받겠다라고 이제 가격을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하이랜더만큼 잘 팔리게 된다고 하면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가 지금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15%이거든요. 도요타는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라인업을 늘림으로 인해서 이 비중이 20%, 25% 올라가면서 판매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월별 판매를 보면 현대차 그룹과 포드의 판매 대수는 수백 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내년에는 현대차 그룹이 포드를 제치고 탑3 내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를 선호를 하고요. 이제 이유는 관세 타격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현대차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융 부분이라든지 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실적들이 굉장히 내년 실적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감안을 해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sum of the part로 한번 해보면 사실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미국의 가치는 아예 그 현대차의 가치에 들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도요타를 제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체인에서는 저는 한국타이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별도 브랜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차 타이어 내에서 전기차 타이어 비중이 지금 27%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고객별로도 보면 순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라든지 BYD에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붐이 시작된 지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체용 타이어로 이 수요가 돌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로보택시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24시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교체 주기가 거의 1년, 2년 내에 한 개씩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타이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것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기차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장에서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원재료에는 석유의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합성고무를 만드는 부타디엔, 그리고 카본 블랙, 이런 것들이 석유의 부산물인데요. 유가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부산물의 가격들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지금 원재료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성장을 하고 원재료가 내려가면 당연히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SUV 타이어 교체 주기에 한국 타이어의 주가는 현대차 대비해서 2년 반 정도 크게 아웃퍼폼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사이클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긴 주기에 걸쳐서 한국 타이어가 좀 아웃퍼폼을 하는 시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만도인데요. 만도는 이제 자동차에서 제어 부품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 제어 기술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 비즈니스에 진출을 지금 선언을 했고요. 자동차 제어 부품은 조향, 브레이크, 서스펜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쳐도 단가가 한 2,000불 정도입니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단가가 17,000불, 18,000불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의 10배의 단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액추에이터에 무조건 들어가는 히토류에 대한 가격을 하방 경직성을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액추에이터의 가격은 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규모에 비해서 향후 로봇 시장의 규모는 거의 10배까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도가 액추에이터 사업에 제대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요,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는 시장 규모 대비해서 100배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커진 상태이고요. 히토류 자석 같은 경우가 전기차의 구동 모터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근데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히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를 지금 미국이 자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이 크는 동안 이 자석의 가격을 하방 경직성을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환경이 만도가 지금 로봇의 액추에이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2026년 모빌리티 섹터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